자, 안녕하십니까. 국어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해설을 보고 나서 절대로 풀이 방법이나 지문을 외우라는 소리가 절대 아니고, 평소에 공부하는 방법과 비교를 해서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뭔가 잘못된 게 있는지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푸는 것처럼 평소에 연습을 하고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지 국어 실력이 늡니다. 아무렇게나 막 문제를 풀면 절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고 따라서 실제적으로 시간 투자를 많이 하면서 연습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 지문 보겠습니다. 자, 특허권은 별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서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다. 한편 나왔어. 한편. 자, 영업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두 가지를 얘기했어. 특허권과 영업비밀. 그래서 영업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비밀은 모두 지식재산인데, 정보통신기술산업은 이 같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지식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 그래서 자, 앞으로는 이렇게 지문에 대해서 이렇게 한 문단 한 문단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지문, 첫 번째 문단에서는 특허권과 그리고 영업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들 모두 지식 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들 모두 지식 재산. 자, 그러면 이제 정보통신 기술 산업, 그러니까 ICT 산업은 이거를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ICT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얘기한 건 재산 보호 문제와 그리고 과세 문제 두 가지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음 문단에서 서술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이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재산 보호 문제와 과세 문제 얘기를 할 거라는 걸 예상을 했는데, 과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세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다국적 기업이 거둬들인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디지털세의 배경은 법인세 감소에 의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자, 그러면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재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세금. 자, 그러면은 지금 디지털세에 대한 얘기가 있고, 디지털세가 생긴 배경을 얘기를 했습니다. 배경을 얘기했고, 자, 배경을 얘기하는가 동시에 법인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법인세
배경은 뭐다? 법인세 감소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법인세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뺀 나머지 이것을 이윤이라고 하는데, 이 이윤에만 매기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법인세 감소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지금 문제점이 생길 거고, 다음 문단에서는 우리가 이 감소에 대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라는 거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법인세 수입과 제반 비용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 설명에 대하여 뭔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문단 이거.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의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예시를 들었습니다. 예시를. 자, ICT 다국적 기업 Z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워 특허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Z의 자회사에서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Z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의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한다. 자,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제반 비용이 되겠죠. 뭔가 지출하니까. 그 결과 Z사는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를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 문제가 된다.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있어도 이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되는데, 그러나 어떤 국가들은 기업의 활동이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방어적이다. 자, 그럼 정리를 살짝 해봅시다. 자, 법인세를 이제 회피하는 예시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방법하고 회피하는 방법의 예시를 설명하는 거죠. 방법. 자, 그 방법은 뭐야? 방법은 A 국이 있고 B 국이 있는데 둘 다 Z 거야. Z 회사 거. 그러면 얘는 법인세율이 낮고 얘는 법인세율이 높기 때문에 자, 얘가 특허를 가지고 있고 얘는 이 특허를 사용한단 말이죠. 특허를 사용하면 이제 얘한테는 비용이 늘어나겠지. 그리고 얘는 수입이 늘어날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 문단에서 얘기한 법인세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빼는 건데, 그러면은 B는 이윤이 줄겠죠. 이윤이 감소할 거고, 그러면 법인세를 적게 내겠지. 얘를 적게 내게 될 거고, 그래서 이 이윤에 대한 거를 이제 여기 A국에 있는 회사한테 갖다 주면 얘는 법인세가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인세 내는 게 적어지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까지 회피 방법 예시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자, 또 다른 문제점이 한 가지 더 있는 거죠. 어떤 문제점?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겠죠. 미국 같은 나라는 뭐 얘기를 안 했으니까 미국이라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이 많은 본에서는 법인세가 뭔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국가는 주도권을 위해서 디지털세 디지털이 아니죠. 디지털세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위해서 디지털세를 반대를 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는 중요한 문제는 지식재산 보호의 강화일 수 있다. 자,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자, 잠깐 여기까지 읽은 걸 멈췄다가, 자, 결론은 지금 지식재산 보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첫 번째 문단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재산 보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라는 걸 예측을 했는데, 이제 이 네 번째 문단에서 지금 이 지식재산 보호 문제가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읽어봅시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재산 보호가 약할수록, 자, 그러면 여기서 재산 보호가 약할수록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된다. 그러면 저해되니까 세모 표시를 하는 게 좋겠죠. 세모 표시를 하고, 지식 진보가 정체된다. 자, 여기까지 얘기 하나 할 수 있고, 자, 지식 재산 보호가 강하면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전자로 발생한, 자, 그래서 지금 전자를 얘기하는 거는 지금 지식 재산 보호가 약한 거죠. 그래서 보호가 약할 때 생기는 손해를 유인 비용, 그다음에 후자로 이거는 보호가 강화됐을 경우에는 접근 비용이라고 한다. 자,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이다. 따라서 각국은 그 수준에서, 여기까지 정리를 살짝 한번 하고 갈게요. 자, 결론은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나온 거죠. 보호가 약하면 창출이 적어지고 진보가 느려진다. 반대로 보호가 강하면 접근이 줄고 소수만 강해지는,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자, 했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서 생기는 비용을 뭐라 하냐? 유인 비용이라고 하는 거고, 이 경우에서 생기는 걸 뭐라고 한다? 접근 비용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한다. 각국은 자기 이제 사정에 맞춰서 설정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고, 보호 정도와 국민 소득의 관계를 연구. 뭔가 이를 서로 관계가 있다는 뜻이죠. 자, 일정 수준 이상이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강해진다. 다음에 소득이 낮다. 그러면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하다. 국가별 입장이 다르다.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거 두 개의 합이 이 두 개의 합이 최소가 될 때가 최적인 거죠. 그런데 나라마다 이제 상황이 다르다는 거지. 나라마다 상황이 다른데 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소득이 높으면 보호가 강하고, 소득이 낮으면 보호가
약하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렇기 때문에 나라마다 어, 나라별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한 거를 쫙 봤을 때, 지금까지의 문단 구조를 봤을 때 우리는 문단 구조를 살짝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문단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얘기를 했었고, 그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세금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 세금에 대해,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에서 재산보호 문제와 가세 문제 두 가지를 언급할 거를 예상했고, 그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은 세금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단은 재산보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제 문단 구성이 정리가 되면 이제 제대로 지문을 읽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에 따른 문제를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문제를 풀기 전에 이제 일단은 요렇게 지금 이렇게 정리하는 게 지금 한 번에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은 실력이 안 되니까 일단은 시간을 많이 잡고 이렇게 한 문단 한 문단 정리하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문제를 풀 때는 이 정리된 것만 보고서 최대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끔 연습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 29번. 윗글을 읽고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않는다 라고 하면 X표를 치시고, 자, 1번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비밀의 공통점. 자, 특허권과 영업비밀의 공통점은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고, 다음 영업비밀이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여기서 중요한 건 절차를 설명했냐 안 했냐. 근데 지금 이 절차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ICT 다국적 기업의 수익에 과세하는 제도의 도입 배경이 뭐냐?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했죠. 법인세 감소. 그리고 로열티는, 자,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데 어떻게 이용한다. 이거는 예시를 이미 설명을 했죠. 예시 아주 장황하게 설명했고, 이론적으로 지식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 지식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을 맨 마지막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대답을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디지털세에 대한 이해. 자,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강화할 수 있을까요? 이건 좀 애매하죠. 애매하고. 자, 이윤에서 재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 이거는 법인세에 관한 얘기인 것 같고, ICT 산업에서는 주도적인 국가의 도입에 적극적이다. 맨 마지막에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했어요. 방어적이라 했지. 그 다음에 여러 국가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줄일 수 있다. 이 지금 자회사 설립해서 줄일 수 있는 세금은 디지털세가 아니라 법인세죠. 그 다음에 도입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맞죠? 수입에 부과되죠. 그래서 이가 가장 적절하다. 자,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은 조금 아니죠. 근데 5번이 확실합니다. 자, 31번. 자,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수행한 학습지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을 근거로 디지털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 기억이 뭔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찾아봅시다. 기억은 좀 요거를 의미하죠. 요거.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의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 자, 회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설이 참이라면 뭐뭐뭐뭐 가라고 할 수 있으므로 기억을 근거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걸 지지할 수 있겠다. 자, 1번. 자, 지금 가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수입 대비 이윤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얘는 낮다라는 얘기죠. 가설이. 자, 이게 회피를 하니까 법인세율이 높은데도 수입이 많은데도 이윤이 이게 재반 비용을 높게 측정을 하는 방법으로 이윤을 줄여서 법인세를 회피한다 이 소린 거지. 앞에서 정리를 했고, 자, 그러면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의 수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많다? 좀 반대고. 자,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로열티를 지출한다. 높은 국가의 자회사, 높은 데가 아니라 낮은 데에다가 로열티를 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틀렸고, ICT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 수입 대비 재반 비용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높다. 자, 재반 비용이 이제 클까? 아니지. 법인세율이 낮으니까 재반 비용을 줄여야겠죠. 그래서 틀리고요. 그 다음에 4번.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의 수입에 비하여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줄이고 있다. 이게 지금 기억에서 설명한 그대로죠. 그 다음에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있는 본사의 자회사의 수입 대비 이윤 비율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낮다. 아니죠. 정반대죠. 그래서 31번은 끝입니다. 자, 32번. 자, A를 적용을 하여 A가 뭘까?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지금 요 내용이 A인 거고, 지금 이거를 설명한 게 바로 요거였어요. 요 부분. 자, 그러면은 요거를 정리했던 거를 떠올려서 이제 판단을 해봅시다. S국은 현재 국민소득이 낮다. 주도적인 국가도 아니다. 특허 보호 정책을 대표한다. 자, 소득이 낮고 ICT 국가가 주도적인 국가도 아닙니다. 자, 1번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S국이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하여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를 바라겠고, 맞죠? 그 다음에 주도적인 국가는 얘가 이제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을 원하겠지. 자, S국에서는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창출 의욕의 저하로 인한 손해가 더 심각하겠죠. 보호를 안 해주면은 뭐 만들기 싫겠죠. 그 다음에 S국에서는 현재 특허 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 라고 한다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 접근 비용을 높인다.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낮추는데 접근 비용이 높아질까요? 아니죠. 틀렸어요. 그래서 3번. 자, 4번. 국민소득이 점점 높아진다는 소리는 이제 아직은 특정 수준 이상 높진 않다는 소리죠. 그래서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식재산 보호 수준. 자, 그러면 보호 수준은 일단은 낮아지겠지. 아직은 이제 낮은 수준의 국가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인 거고. 자, S국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인다. 그러면은 발전이 저해되어
하는 손해는 감소한다. 그리고 얘가 바로 유인 비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거는 이제 접근 비용의 증가로 이제 손해는 증가하겠죠. 오케이.